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참 소중한 날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이 어버이날을 정말 이 공휴일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도 참 공휴일로 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특히 어린이날보다 더 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대체로 이 부모와 자식들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또 한 집에는 분가를 하더라도 한 동네에 살거나 또 이웃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일상적으로 대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삽니다. 좀 과도기적인 현상이겠지만, 대체로 요즘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사시고 또 자식들은 대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을 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말하자면 어버이날을 공휴일, 즉 쉬는 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앞서서 이거는 참 말하기 부끄럽고 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요즘 이 부모님들이, 즉 어른들이 어른 대접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꼰대인데, 직접 그 말을 듣든 안 듣든 꼰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 어버이, 그리고 이 어른들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말하자면 기여했는지를 잘 모르는 데서 하는 말이고, 또 이 어른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그 어버이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그 은혜에 우리 자식들이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사실 본래 불효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며칠 전에 인천에 있는 어떤 후배가 저더러 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말하자면 지정토록 좀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좀 그걸 한번 그런 뜻을 한번 좀 밝혀 달라,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저는 딱 듣는 순간에 머리가 띵 하면서, 야, 정말 이게 필요한 일이다. 난 왜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왕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몇 말씀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는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몰랐습니다. 아마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마. 근데 나이가 들수록 참 이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부모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절감해 갑니다. 저도 지금 금년에 우리 나이로 75살인데, 나이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정말 하루하루 이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고, 특히
어머니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를 가는데, 마침 우리 집에는 해가 안 뜨고 이제 산 조금 올라가야 이렇게 해가 뜨는데, 저는 그 해님 보러도 산에 갑니다. 물론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지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아침에 해가 뜰 때, 해 뜨기 전에 세수를 간단히 하고 해가 뜰 때 우리 막내 아들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항상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아침에 뭐 바쁘거나 또는 뭐 가기 싫은 날이 있어도 그 어머니가 기도하신 그 해님을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산에를 갑니다. 가는데 가서 이제 잠깐 제가 한 뭐 몇 초간이라도 해를 향해서 목례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래 갈 때, 산을 오를 때, 우리 엄마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나. 그래서도 나는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산에 와서 이렇게 내가 이 산에도 오르고, 이걸 우리 엄마가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나. 저는 이런 그 생각을 아침마다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도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때로는 뭐 이 아버지 생각은 좀 덜해서 아버지한테 좀 죄송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어머니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래도 불효를 많이 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많이 우는 자식들이 특별히 있는데, 그런 자식들은 부모한테 말하자면 불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운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아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저는 정말 본래의 효심이 약해서도 불효를 많이 했지만, 또 제가 일찍부터 말하자면 민주화운동 하는데 참여하면서 일찍부터 교도소에 들락거리면서 우리 부모님을 굉장히 걱정 끼쳤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교도소가 아니라 경찰서만 잡혀가도 뭐 사람을 뭐 때렸거나 심지어 죽였거나 뭐 도둑질을 해야 경찰서에 가는 일이 있지. 그러니까 경찰서 갔다 하면 이거는 엄청난 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아주 고정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는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그때 우리 어머니 아들이 제가 말하면 뭐 경찰서 정도를 넘어서 하여튼 뭐 그때 뭐 중앙정보부를 알았겠습니까? 뭐 그냥 하여튼 경찰서 간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동네 사람 보기에 창피할 정도가 돼서 우리 동네 우리 형님들이 기표가 이번에 잡혀간 거는, 교도소 간 거는 그런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긴 했겠지만, 창피해서도 뭐 속이 상하고, 또 자식이 또 옛날엔 또 교도소 가면 콩밥 먹는다 그랬는데 뭐 아주 뭐 교도소 안에서 거의 뭐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또 저는 또 거기다 월남까지 갔습니다. 저는 월남에 갈 때 초기에 갔기 때문에 다 또 이 전쟁터에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래서도 걱정하셨고, 그래서 결국 제가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80 넘었을 때 1977년 12월 21일입니다. 그날이
12월 21일 정도면 아주 심하게 추운 날은 아닌데 그날따라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어머니가 서울구치소로 저를 면회로 왔어요. 아마 우리 형수가 삼촌, 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삼촌이 아마 출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 한번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또 이 형제들한테 너무 많이 또 불효하고 또 걱정 끼친 것이 생각이 나서 정말 참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조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니까 1977년인데 제가 그때 징역을 5년인가 받아놓고 있을 텐데 1심에서 그래서 우리 형수가 아마 저 출소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시골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구치소로 오셨습니다. 그날 날이 너무 추웠습니다. 추워서 제가 보통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가 79년 음력으로 이제 한 1년 반 저 면회하고 가셔서 한 1년 반 지났을 때죠. 음력 5월 9일 날 돌아가셨는데 교무과에서 저한테 저를 오라 그러더니 교무과로 오라 그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정말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건 저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육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실업자가 많고 등등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국민소득이 낮은들 서로 다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다 이래 우애 있게 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5대장 6대주를 해외여행을 다닌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맨날 찌고 볶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한다면 그 모든 부와 권력과 해외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행복한 삶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특정인을 거명해서 안 됐지만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한 2년 됐나요?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다시피 하고 형제간에 고소 고발하고 원수가 되고 소송하고. 그래서 저는 참 이 신격호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옛날에 정말 저는 신격호시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돈도 별로 없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이 기업가 재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그런 대기업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한 애국입니다. 엄청나게 애국자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분이 돈 벌고 기업 경영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좀 고상한 말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즉 한 인간으로서 정말로 살아야 될 교양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격호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동정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정받아야 될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삶이 거의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비난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또 신격호시 뿐입니까? 이번에 그 조양호씨 한진그룹 회장 그 신문에 나는 게 요즘 또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재벌에 대한 그 편향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어쩌면 지나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그건 또 세발의 피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양호씨 부인이나 그 딸들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항공 부사장인지 그런 직책이든, 대한항공 부사장이면 뭐합니까? 제 말씀은, 돈 많은 거, 권력 많은 거, 온갖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거, 전혀, 그것보다 인간성이 파괴되고는 돈, 권력, 그런 거 다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즉, 행복한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인간성 파괴에서요, 가장 큰 인간성 파괴는 뭐냐?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겁니다. 어른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을. 아까 제가 꼰대 말도 했는데, 어른을 그냥 꼰대 취급하는 겁니다. 꼰대라고. 집안에서요, 강아지 취급도 못 받습니다. 물론 강아지를 기여하는 것과 부모 성격은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강아지를 너무너무 기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젊은 부인네들이 이 부모들이요 정말 더 정말 소외감을 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노인 중에도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래가지고는요, 이 세상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하나님의 정당한 저주가 아닐까. 왜? 노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남의 노인 섬기지 않는 그것도 중대 문제입니다. 자기 부모도 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불효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참 내놓고 하기가 부끄럽지만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불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 속 썩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또 더 간절하게 할 수 있다고도 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도 말하자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부모님 계신데 찾아다 보는 그런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국가기념일로만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공휴일로, 즉 쉬는 날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국민 여러분, 아마 대체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이러한 뜻에 공감하는 분이 많으시리라고 믿고,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들을 모아서 말하자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해서 이 법률적인 방법, 청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제가 좀 알아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국가에 건의하는, 또 제안하는 그런 절차를 제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자식들이 좀 섭섭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해하시고, 또 자식들이 또 충분히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거나 또 효도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또 나름대로 또 요즘 또 참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도 하셔서 이 어버이날을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